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길버트 지역의 대규모 복합용도 개발 프로젝트 더 렌츠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길버트 타운 의회가 그 파워로드 선상에 있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워너로드와 엘리어트로드 사이 한 295에이커가 넘는 부지인데요. 네, 10억 달러 규모의 복합용도 개발 프로젝트 더 렌츠입니다. 길버트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하고요. 10억 달러면 정말 크네요. 네, 그렇죠. 인디캡 또 콜메나 그룹, 랭리 프로퍼티스 이 세 회사가 개발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산업, 주거, 상업 시설을 통합하고요. 특히 18에이커의 녹지 공간도 포함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녹지 공간도 상당히 넓군요. 네, 올해 4분기에 이제 1단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할베스트 빌리지라는 상업 공간 일부하고 또 코너 스프링스라는 상업지구 부지 준비, 그리고 말씀드린 18에이커 녹지 공간 조성이 포함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완공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요? 네, 최종적으로는 300만 평방피트 규모의 경공업 시설하고요. 34에이커의 소매 공간, 그리고 729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가 크겠군요. 네, 길버트 타운 측에서는요, 건설 기간 동안에만 약 9억 6천만 달러의 경제 생산, 그리고 5,8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완공 후에는 매년 7억 달러의 경제 생산과 거의 9,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현장의 변화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가 가상현실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SU가 드림스케이프 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게 이제 가상현실, VR 기술하고 스토리텔링을 좀 합쳐서 학생들이 어려운 학문적 개념을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 VR로요? 흥미롭네요. 네, 2020년에 ASU하고 그 헐리우드 제작자 월터 파크스가 세운 드림스케이프 이머시브라는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생물학, 화학, 천문학, 미술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요. 참여 학생 수도 벌써 한 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한 화학과 교수님 말씀으로는요, 이 VR 기술이 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화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ASU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VR 과정을 들은 학생들이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보다 A학점을 받을 확률이 1.7배나 높았다고 하고요. 학기 말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6점, 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효과가 입증되고 있군요. 이러다 머리 더 빠지겠네. 주택 매매와 달리 사업체 매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저희가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처의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에 팔아야 할까?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여기 가치를 아는 전문가 볼밤 부동산.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애리조나의 전력 사용량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의 주요 전력회사죠. APS하고 SRP의 전력 사용량이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APS 같은 경우는 8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8,631메가와트를 사용해서 올여름 들어 벌써 세 번째 기록 경신이고요. 세 번째나요? 네, 바로 전날인 수요일에도 8,534메가와트. 이것도 엄청난 수치였죠. SRP 역시 목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8,542메가와트라는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시 기록적인 더위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8월 7일에 피닉스 기온이 화씨 11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섭씨로는 거의 48도에 육박하는데요. 이게 8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프레스콧이나 유마 같은 다른 지역들도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습니다. 전력 회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APS와 SRP 관계자들은 이런 극한 날씨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태양광, 풍력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산시 소식입니다. 투산시회가 아마존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 제안을 거부했다고요? 네, 투산시회가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프로젝트 블루라고 불리던 계획인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AWS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피마 카운티 페어그라운드 근처 290에이커 부지에 지으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거부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물 사용량과 에너지 문제였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공공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과 시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거죠. 개발사 측 입장은 없었습니까? 개발사인 빌 인프라스트럭처 측에서는 주로 재생수를 쓰고 식수 사용은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물 보존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회를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애리조나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특히 피닉스 광역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서면서 전력망 부담이나 유틸리티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애리조나주 전체에는 1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피닉스 지역의 이 극심한 더위가 비행기 운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엠버리리드 항공대학교 교수 설명에 따르면요. 기온이 너무 높으면 공기 밀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공기가 얇아진다고 표현하는데요. 공기가 얇아진다. 네, 그렇게 되면 항공기가 뜨는 힘, 즉 양력을 얻기가 더 어려워져서 이륙할 때 필요한 활주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여름철 피닉스 상공에서 난기류가 잦은 이유도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면서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륙할 때는 활주로 길이나 항공기 무게, 온도 같은 여러 조건을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하고요. 기온이 너무 높으면 안전을 위해 항공기 무게를 줄이거나 심하면 운항을 지연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승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 조언으로는요. 이런 극심한 더위 속에서 난기류를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이나 좀 늦은 밤 시간대 비행편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